안녕하십니까. 작년 글로벌 배당금이 신기록을 경신하였습니다. 이번 주 1월 발표한 야누스 핸더슨 글로벌 디비던드 지수 최신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와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야누스 핸더슨 글로벌 디비던드 지수 최신판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주주들과 배당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야누스 핸더슨 글로벌 디비던드 지수가 무엇이냐 하면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1200개 대기업을 추적하여 글로벌 기업이 투자자에게 자본에 대한 소득을 지불하는 과정을 장기적으로 연구하여 측정한 지수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졌음에도 글로벌 배당금은 그림에서 보듯이 9.3% 증가하여 올해 1조 3,70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예상했던 것보다 100억 달러 앞섰습니다. 환율 영향과 특별 배당금을 제외한 기본 배당금을 기준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2015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배당금을 늘렸고 대부분 시장에서 배당 수익률은 매력적인 수준이지만 2018년 8.5% 배당 성장률은 장기 추세 5에서 7%를 앞선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 10개 기업 중 9개 기업이 배당금을 인상하거나 유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배당금 성장은 이머징 마켓, 일본, 북미 쪽에서 성과가 예상했던 것보다 좋았으며 유럽은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미국의 감세와 은행, 원자재 및 원유 부문에서 배당금이 정상화된 것이 가파른 성장을 도왔습니다. 4분기 전체 배당금 증가율은 8.3%로 총 2,72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 일본, 미국 및 캐나다에서 강력한 성과를 보여준 결과입니다. 야누스 핸더슨 글로벌 디비던드 지수는 신기록 187.3으로 마감했으며 2009년 100으로 시작한 이후 글로벌 배당금 확장의 거의 9분의 1에 해당합니다. 업종별로는 누가 많이 배당을 했을까요? 원자재 섹터는 호주, 러시아 및 영국 기업들이 배당금을 증가시킴에 따라 2018년에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은행 섹터가 가장 큰 금융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배당금을 지불했으며 11.7%의 성장으로 글로벌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작년 유가 상승으로 원유 기업들이 높은 배당 성향을 보여 배당금이 15.4%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통신 섹터는 지수의 절반에 해당되는 배당금으로 가장 약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북미 지역 기업들은 2018년 배당금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한 사상 최고치인 5,099억 달러를 지급했고 이는 처음으로 0.5조 달러의 장벽을 깨뜨렸습니다. 미국만 보면 4,689억 달러로 전년 대비 7% 높았습니다. 성장의 가장 큰 기여는 은행주로 전년 대비 59억 달러를 더 배당했는데요. JP모건은 웰스파고를 제치고 가장 많은 배당금을 지불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전년 대비 15억 달러를 더 배당했습니다. 헬스케어 및 테크 기업들이 각각 30억 달러 이상을 더 지급했으며 FB는 50% 증가한 이유로 강력한 약재 판매와 감세를 언급했습니다. 미국 기업 25개 중 단 한 곳만이 배당금을 줄였는데 그것은 바로 GE입니다. 어쩌다 일이 되었을까요? 캐나다는 전년 대비 11.8% 증가했으며 주요 선진국 중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성장을 해서 41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40개 기업 중 1개 기업만 배당금을 삭감했는데 원유 기업들이 가장 큰 기여를 했으며 은행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배당금 증가에 기여한 상위 10개 중 9개가 이 두 섹터에 해당합니다. 영국을 제외한 유럽의 배당금은 2018년 2,561억 달러에 달했으며 2분기 유로화 강세로 인해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13.8% 증가했지만 환율 및 기타 요인을 고려하면 5.4%에 불과합니다. 유럽 중 스위스의 낮은 성장과 벨기에의 낮은 배당금이 평균을 까먹었지만 다른 나라들은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프랑스는 유럽 최대의 배당금 지급 국가이며 631억 달러의 배당금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것입니다. 프랑스 기업 10곳 중 9곳이 배당금을 인상했지만 DEF의 배당금은 비용 절감과 구조조정을 위해 다시 삭감되었습니다.
독일의 성과는 정말 두드러졌습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독일의 배당금 증가는 글로벌 평균에 뒤처졌는데 2018년에는 전년 대비 475억 달러로 도약했습니다. 환율 효과가 한몫을 했는데 성장률에 9.4%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별 배당금도 기여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산업 전반에 걸쳐 강력한 이익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임러, BMW, SAP, 폭스바겐, 이온 SE는 독일 배당금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프랑스보다 적네요. 유럽 최대 경제 국가인 독일이 더 많을 것으로 막연히 생각했었는데 아니었군요. 다시 살펴보면 유일하게 도이체뱅크만이 현재 진행 중인 구조조정과 부실한 대차 대조표로 인해 3년 전 주당 75유로에서 11유로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2017년 세계 최대 배당 지급을 한 스위스를 앞질렀습니다. 그럼 스위스를 살펴볼까요? 스위스 기업들은 느리지만 꾸준했습니다. 총 401억 달러로 기록은 새로 썼지만 전년 대비 겨우 1.3% 높았습니다. 노바티스, 네슬레, 로슈는 스위스 배당금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각각은 꾸준한 성장을 보였지만 스위스에서 유일하게 배당을 크게 줄인 크레딧 스위스 때문에 스위스 전체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열의 나라 스페인은 어땠을까요? 스페인은 배당금이 전년 대비 7.1% 증가하여 총 244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스페인에서 가장 큰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코 산탄데르는 5% 증가했지만 다른 많은 기업들은 두 자릿수 상승을 보였습니다. BBVA만이 전년 대비 배당금을 줄였습니다. 로마의 휴일 이탈리아로 가보죠. 2009년 이후 이탈리아 배당금은 8% 정도 증가에 그쳤습니다. 세계 최하위에 해당합니다. 2018년은 훨씬 좋은 해였는데 기업 10곳 중 9곳이 배당금을 인상하거나 꾸준히 유지해서 13.2% 증가했습니다. 유니크레딧은 2017년 배당금을 없앴다가 다시 지불하여 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했고 NLSPA와 인테사 상파울로도 매우 잘했습니다. 네덜란드 배당금은 ABN 암로와 아크조 노벨 덕분에 전년 대비 9.8% 증가한 151억 달러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벨기에는 글로벌 양조 회사인 엔하이저 부시가 SAB 밀러 인수 후 현금 보유를 위해 중간 배당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유럽의 배당 성장률을 0.6% 줄이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럽 기업의 90% 이상이 배당금을 늘리거나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유럽 전역의 임의소비재 기업과 금융 및 산업재 전반적으로 높은 증가를 보였습니다. 브렉시트 국가 영국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기업 배당금은 4% 증가한 995억 달러였습니다. 특별 배당금이 전년 대비 낮아지면서 성장률을 억제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합친 것과 맞먹는 것도 저에게는 의외입니다. 원자재 기업이 배당금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했는데 48억 달러를 더 배당하여 전년 대비 3분의 1을 증가시켰습니다. 이는 2016년 상품 가격 하락으로 삭감된 이후 반등의 결과였습니다. 배당금 증가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기업은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입니다. 레이놀즈 아메리칸을 인수한 이래 첫 해에 12억 달러를 추가 배당하여 글로벌 32순위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왕립은행이 10년 만에 첫 배당금을 지불하면서 영향력을 키웠고 스탠다드 차타드는 2015년 이후 첫 배당금을 지불했습니다. 원유 섹터에서는 비용 절감과 유가 상승에 따른 캐시플로우 증가로 BP가 2014년 이후 적은 배당 증가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증가했습니다. 쉘은 배당금은 현 수준을 유지했지만 발행 주식의 10%에 해당하는 25억 달러 바이백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지역을 옮겨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배당 총액은 1,5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8% 증가했습니다. 가장 큰 배당금 지불 국가인 호주는 마이너스에 영향을 미쳤고 싱가포르와 한국은 강력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10개 기업 중 9개 기업이 배당금을 인상하거나 현 수준을 유지했으며 소비 섹터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였습니다. 호주는 글로벌 주요 선진국 중 가장 저조한 수준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했습니다. 호주 은행들이 총 배당금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수익성 약화와 이미 높은 배당금을 지불하고 있어 배당금을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매우 적은 금액을 줄였지만 호주 기업의 거의 4분의 1이 배당금을 삭감했습니다. 테스트라의 삭감이 가장 큰 규모인데 대차 대조표 부실을 막기 위해 배당금을 13억 달러로 줄였습니다. 이는 테스트라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삭감한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원자재 회사들은 주주들에게 16억 달러를 더 배당했습니다. 홍콩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두 번째로 배당금을 많이 지급하는 곳입니다. 총 배당금은 478억 달러로 약간 떨어졌지만 특별 배당금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원유 기업인 중국해양석유총공사가 다른 세계 원유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9.8% 증가해 큰 성장을 보였습니다. 부동산 부문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대만은 반도체 덕분에 신기록을 세웠네요. 싱가포르는 배당금이 총 95억 달러로 대규모 특별 배당금을 증가했습니다. 한국은 일회성 특별 배당을 제외한다면 삼성전자가 2018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배당률을 기록했고 주주들에게 28억 달러를 더 지급했는데 이는 한국 배당 총액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2018년 세계 11위로 올라서서 처음으로 글로벌 탑 20에 들어왔습니다. 2014년까지 상위 100위 안에도 들지 못했었는데 대단하네요. 주가가 오른 이유가 달리 있었던 게 아닌가 봅니다. 역으로 추산해보면 한국의 총 배당 규모는 56억 달러라는 말이 되고 경제 규모에 비해 지지리도 배당을 안 주는 모습입니다. 이러니 주식시장이 이 모양이 아닐까요?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어떤 매력도 없어 보입니다. 섬나라 일본을 보죠. 일본의 배당금은 2018년 크게 증가하여 일회성 손익 제외 기준 10.6% 증가했으며 캐나다 다음으로 높은 성장률입니다. 총 79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습니다. 상당한 이익 증가와 빠르게 증가하는 배당금 지불 문화가 지난 3년 동안 배당금을 크게 증가시켜 세계 어떤 나라보다 3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미쯔비시는 배당금을 거의 3분의 1 인상했는데 돈도 많은 기업이 강제징용 노동자들과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는 왜 이리 인색한지 개짜증이 납니다. 다시 돌아와서 현금이 풍부한 NTT 도코모, 도쿄 일렉트로닉, 일본 텔레그래프가 상당한 기여를 했으며 30개 중 단 1개 기업이 배당금을 삭감했습니다. 이머징 국가로 가보죠. 전년 대비 15.9% 증가해서 총 1209억 달러로 2014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러시아는 배당금이 177억 달러 증가해서 40%를 차지했고 일회성 손익 제외 기준 특별 배당 251억 달러가 성장해 44.1%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큰 증가를 보인 기업은 스베르방크로 우수한 이익 증가로 배당금이 2배 늘어났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타트네프트와 로스네프트도 다른 에너지 회사처럼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중국 배당금은 이머징 마켓의 25%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중국 기업의 90%가 배당금을 인상하거나 유지했으며 정제 마진 증가와 판매 개선으로 9억 8천만 달러 배당을 한 중국 석유 화공이 가장 큰 성장을 보였는데 중국 전체 배당금은 333억 달러입니다. 은행과 보험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평안보험이 배당금을 2배로 늘린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브라질의 배당금은 일회성 손익 제외 기준 22.7% 증가했지만 전년 대비 성장은 급격한 환율 절하로 인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발레는 배당금을 늘렸지만 올해 1월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향후 배당금 지급을 중단했고 브라질 기업의 25%가 배당금을 삭감했는데 이는 경제적 취약을 의미합니다. 인도와 남아프리카 배당금은 대동소이합니다. 당분간 배당 성장률은 장기 추세와 일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기업 이익 기대치가 하락하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배당금이 기업 수익보다 변동성이 훨씬 적기 때문에 배당 투자자들은 안심하고 투자해도 괜찮다고 보여지고 올해 배당금 역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2019년 배당금 지급 규모를 1조 4,140억 달러로 2018년보다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배당 성장률로는 5.1%에 해당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